한국사 속 문화예술 이야기 읍성. 동성동 동성로, 서성동 서성로, 남성동 남성로, 성내동 북성로, 동문시장, 서문시장, 남문시장, 북문시장. 지금까지 나열한 지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 또는 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이라 하니 당장 웅장한 성문과 드높은 돌벽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지명의 유래와는 달리 우리가 상상하는 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명에만 남아있는 성들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으며 왜 대부분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한반도에 성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곳의 마을마다 맹수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이 지어졌습니다. 초창기 성의 모습은 거주지 주변으로 땅을 파서 도랑을 두르는 환호와 나무 말뚝을 이어 벽을 세우는 목체계 형태가 많았는데요. 보다 단단한 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며 주변의 흙을 이용해 성을 쌓는 토성과 돌로 벽을 쌓는 석성으로 성의 축조술이 발전하면서 토성과 석성은 우리나라 성축조의 기본 수법으로 자리 잡습니다. 성의 방어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성과 웅성, 여장, 치성, 해자 이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채성은 성곽을 둘러싼 성벽을 말합니다. 웅성은 성문 앞을 둥글게 혹은 네모지게 한 겹 더 쌓은 장치로 성문을 이중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채성 위에는 작은 담장격인 여장이 있습니다. 여장은 성벽 위에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시설입니다. 치성은 성벽에 붙은 적을 측면에서 격퇴시키기 위해 고안된 시설입니다. 해자는 성곽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고 고랑을 내거나 자연의 하천 등을 이용해서 만든 성 바깥의 1차 방어시설입니다. 해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성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각곳에 백성들의 거주지를 둘러 보호하는 여러 성이 있었는데 왕이 거주하는 수도의 성을 도성이라 불렀으며 왕이 살지 않는 지방의 성은 읍성이라 불렀습니다. 읍성은 조선 초기 태종에서 세종 시기까지 집중적으로 축조나 계보수가 이루어졌는데요. 세종 12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8곳을 시작으로 외구의 침략이 잦은 남해안 연안 지역을 따라 읍성을 차례차례 올렸습니다. 이 하삼도에 무려 62개의 읍성을 축조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는데 이 읍성을 만들기 위한 각 지역별로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 같은 이제 재상급들을 직접 그 현장에 파견하셔가지고 수성전선색이라는 그 기관에서 축성 도본을 직접 만들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배포해서 똑같은 형태의 규식과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을 만들게끔 강력하게 추진하신 게 있으시고요. 세종이 이렇게 읍성을 쌓는 일에 공을 들였던 배경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읍성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방 토착 세력인 호족과 향리들의 힘을 억제하고 중앙 집권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종은 한양 도성을 기준으로 읍성 안에 각급 관할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읍성 안에 직접 머물며 각 고을을 다스리게 하였고 사직단, 여단, 성황사, 문묘 등의 공적 제사시설을 정비하여 지방관이 직접 제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로써 조선 전국의 궁녀는 모두 동일한 공간 구조와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방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서원이나 향교가 성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읍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왕을 상징하는 전패와 걸패를 모신 객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사는 지방 관리들이 왔을 때 머무는 좌우 정청의 숙소를 가리키지만 가운데 정청에 감실이란 공간을 두어 전패와 걸패를 모시고 왕에게 예를 올리게 했습니다. 객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읍성의 시설로는 지방관의 통치 영역인 동원이 있습니다. 동원은 관청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곳에서 행정 업무와 재판 등이 행해졌습니다. 동원 옆에는 지방관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내하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시설과 생활시설이 읍성 안에 존재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는 마을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가를 읍성 안에 두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조선 전기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읍성은 세종 때 96개 행정구역에 존재했으며 16세기 160개 행정구역으로 확대되지만 18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100여 개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읍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낡아 무너지기도 하고 수리하여 고쳐 쌓기도 하였지만 세종이 처음 생각했던 근본적인 읍성의 개념만은 바뀌지 않았고 읍성은 조선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굳어져 단단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읍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왕조가 흔들리면서부터였습니다. 고종 44년인 1907년 구성원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채워진 성벽처리위원회가 조직되고 한양 도성의 성벽과 성문들이 먼저 헐려 나갔습니다. 교통과 운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이 내각령을 근거로 전국의 읍성을 계획적으로 철거해 나갑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1910년에는 읍성 회철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벽이 있던 자리에는 신장로가 들어서고 읍성의 중심에 있던 객사와 동원은 관공서나 학교로 전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거된 성벽의 성돌은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의해 헐값에 팔리고 도로와 건물, 심지어 하수구의 벽돌에까지 사용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읍성은 한국전쟁 시기 다시 파괴되고 산업화 시대의 물결 속에서 방치되고 훼손됩니다. 우리가 강복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를 하면서 이 읍성들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우리 손에 의해서 더 훼손이 많이 되고 땅속에 매몰이 되고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의 이름을 가진 많은 지역에서 정작 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국가 운영을 목적으로 축조된 읍성은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자 우리 삶과 문화를 반영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지방 도시가 조선시대 때 축조된 읍성을 기반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웅장한 성벽을 볼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지명 속에 남겨진 읍성의 흔적을 떠올리며 우리 역사의 흥망성쇠도 한 번쯤 되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